여러분은 인생에서 우울하고 힘든 순간이 오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는지, 나는 왜 이렇게 더럽게 운도 없는지, 남들은 부모 잘 만나서 결혼 잘해서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는데 나만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 것 같아 슬프고 우울하고 무기력해지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살면서 힘들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작아지거나 큰 시련이 온 시점쯤엔 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난 무조건 성공할 거니까 이 시련이 나중에 내가 자서전을 쓰면 아주 좋은 에피소드가 되겠는데? 이 위기를 퀴즈 문제 풀듯이 잘 풀면 나중에 성공담으로 웃으면서 회자될 수 있겠는데?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전 어려서부터 대책 없는 초초초 낙관주의자였고 지금도 생각한 건 모두 다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시 투자 대상보단 투자 마인드에 대한 제 생각을 파도 소리 듣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린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도 하고 포기도 합니다. 나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에휴, 안 되는 놈은 뭘 해도 안 되나 봐. 아무래도 난 운이 없는 것 같아. 나름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성과가 좋지 않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치게 되죠.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 끊임없이 시도를 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생각하고 내뱉는 말이 결국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안 된다, 난 운이 없다, 난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믿을까요? 내 스스로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줄까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내가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인생의 목표를 정했다면 스스로 100% 자신을 믿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도 조금씩 그 가능성을 찾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초초 긍정주의자입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지나친 긍정주의는 현실을 제대로 못 본다고, 현실을 부정하고 망상 속에 살며 자유할 뿐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상은 자신이 상상하는 것만큼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 과학자, 심리학자,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떠나서 우리 사피엔스가 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건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즉 허상을, 비전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 때문이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또 다른 능력 때문에 결국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말했죠. 그래서 핵심은 자신이 스스로 허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비전을 만들어내고 그걸 본인이 100%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비전이 하나씩 구체화되는 거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 현재 1000만 원밖에 없어도 마인드는 100억대 자산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 현재 100억대 자산가가 아니고 목표를 이룬 상태도 아니지만 늘 100억대 자산가의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결국 이룰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들이 있고 부러운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있어도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았어요. 왜? 결국 나도 다 갖게 될 거니까. 시기의 문제지 결국 나도 저 단계에 가고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 지금 그들의 고민을 잘 듣자. 그게 미래의 내 시간을 아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말하고 제시하는 분들의 책과 영상을 통해 충분히 느끼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없는 걸 탓할 시간에 나중에 갖게 될 것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줄이는 일에 집중한 거죠. 야, 뭐 그런 걸 고민해.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관심을 가져. 나중에 생기면 고민해. 그렇게 한가해?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난 갖고 있지도 않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내 환경이나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요. 짜증나고 비교되고 그냥 다 싹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 거예요.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중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루고 자서전을 쓴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 자서전의 내용이 재미있으려면, 드라마틱하려면 내용 안에 위기의 순간, 포기하고 싶었던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걸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결국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는 스토리로 가야 그게 훨씬 재미있고 감동적일 거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잘 태어나서 고생 한 번 없이 무난하게 쭉 와서 목표 달성 끝? 이러면 아무런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내 인생의 서사시를 써내려가는 그 순간순간의 과정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보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순간은 늘 우리를 감정적으로 슬프게 만들 수는 있지만 내가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위기의 순간은 자신의 인생 드라마를
더욱 재밌고 빛나게 만들어줄 기가 막힌 이벤트라는 거죠. 물론 힘들죠. 어렵죠. 복잡한 수학 문제고 정신없는 퍼즐 맞추기죠. 근데 그걸 역경을 뚫고 맞추고 해결을 하면 더 큰 보상과 기회가 우리에게 오고 자신은 또 한 번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스몰 윈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게 또 한 번 자신감을 올려주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며 마지막으로 기가 막힌 스토리를 주잖아요. 그렇게 위기의 순간들, 시련의 순간들에 하나하나씩 스몰 윈과 에피소드를 챙기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거예요. 전 2030년 금융순자산 100억이라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투자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이 목표에 대해서 불가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고 위기가 오면 극복하면서 기가 막힌 에피소드 하나 챙겼다는 마인드로 기분 좋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목표를 향해 나가는 과정의 좋은 에피소드에 불과합니다. 2030년까지 이런 에피소드들은 몇 개는 더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제가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제 성공 스토리, 그리고 함께 하시는 많은 구독자님들의 성공 스토리를 알차게 채워주는 아주 좋은 에피소드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려봅니다. 자신의 성공을 100% 확신하는 사람은 목표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그 과정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은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알차게 채워주는 소중한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빨, 똑똑한 머리, 강인한 체력,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대인관계, 네트워크, 이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을 언급하시겠지만 저는 이 모든 중요한 요인들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1000만 원밖에 없어도 마인드는 100억대 자산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양한 자산과 세법, 자산 운영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갖자고 설명드렸고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진행하고 지속력을 갖고 추진하고 있을 땐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100% 믿어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신 혼자만 부자가 되면 안 되고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이며 주변 가까운 지인들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질투해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아군을 적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쭉 짧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제 과거 영상들, 그러니까 찐 구독자님들이 붙여주셨던 표현인 일명 오리지널 영상들에서 설명드렸던 것들입니다. 제가 이 오리지널 영상들의 내용을 다시 언급드리는 이유는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자세, 즉 마인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여기까지 얘기 들으시고 또 뻔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진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행복을 꿈꾸고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떤 자산과 돈과 부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승호 회장님은 그의 책 사장학개론에서 작은 부자는 몸에서 나오고 큰 부자는 생각에서 나오며 몸으로 버는 돈은 한계가 있지만 생각으로 버는 돈은 무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우리들은 모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소중한 결과물들을 잘 지키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의 단계로 넘어가길 꿈꿉니다. 저는 이 꾸준함과 지속력이 엄청나게 중요한 기본기이며 이게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이게 첫 번째고 핵심이고 기본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각자 목표로 한 큰 꿈을 향해 도전하시는 과정이라면 그냥 몸으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는 마인드, 즉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지에 대한 마인드셋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만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을 뛰는 길고 긴 과정을 혼자 뛰는 게 아니라 마치 페이스메이커처럼 내 내면의 마인드가 같이 옆에서 뛰어주며 내가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달콤한 맛을 느끼고 싶을 때 내 옆에서 자신을 독려해주고 채찍질해주고 장밋빛 미래도 얘기해주고 어려운 오르막 구간 같은 그 위기의 순간을 포기하지 않고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또한 이 마인드는 단순히 자신의 의지를 강화시켜주는 멘탈의 개념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관점과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마인드로 이 세상을 대하고 자신의 도전을 세팅했는가가 바로 이 세상을 공략하는 전략인 겁니다. 단순히 열심히 달리는 그 과정마다 지치고 힘들 때 잡아주는 멘탈이 아니라 왜 달려야 되는 거고 어떻게 달리고 어디로 달려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모든 질문의 답과 핵심이 곧 마인드이며 어떤 마인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이룰 수 있는 목표의 크기와 가능성이 결정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를 찾고 그것들을 오랫동안 지속하면 된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리스크는 시간으로 녹여 수익으로 치환받는다. 이 이야기를 거의 모든 영상에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정답이며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성공 방정식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이나 행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자산을 찾는 과정과 분별하는 능력부터 키우는 게 시작이고, 그렇게 그 능력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그런 자산과 행위를 발견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행위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지, 리스크를 충분히 녹일 수 있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늘려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많은 영상들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순간이 와도 파산되지 않는 방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절대 모든 게 한 번에 사라지는 상황을 피해야 되고, 투자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가격에 반응해서 가슴이 타오르고 조급해지는 시기엔 대출까지 풀로 땡겨서 매수하고, 가격이 식고 대중의 관심이 식는 대하락기에는 본인의 적립 매수에 대한 마음도 같이 식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처음 투자를 결정했던 그 순간 본인의 계획대로 꾸준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무지성 추매가 아닙니다. 42.195km의 마라톤을 뛰고 있는 사람한테 10m, 50m 달리기를 트랙 바꿔가며 뛰는 사람이 와서 쟤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뛰고 있냐? 라고 말하는 건 정말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라톤을 뛰고 있는 장기 투자자는 자신이 그린 42.195km를 완주하기 위해 중간에 지쳐 쓰러지거나 무리해서 발목이 삐거나 쥐가 나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선 어떤 생각을 갖고 뛰어야겠다는 마인드셋이 머릿속으로 완벽히 된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실제 몸으로 뛰는 거지 무조건 달리는 게 아닌 거죠.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기적인 마인드를 갖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사업이나 생산적인 활동을 찾았고, 그 방향성과 구조의 장점을 얻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시작했다면 자신이 바라보는 미래의 그 시점까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피드백이 공급될 수 있는 단기 목표를 정하고, 그 단기 목표를 달성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정확히 생각하면서 막연히 긴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며 그 행위가 자신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가며 늘어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줘야죠. 지금 당장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왜 지금 당장 그 행위를 시작해야 되고 이 행위에 박차를 가해야 되고 지치지 않고 지속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설득하지 못했다면, 즉 마인드셋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늘 남이 시키는 그들에게 바쁜 일만 하면서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고 말 겁니다. 늘 해야지 하면서 다른 사람 일부터 하고 그 일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하고 집에 와서 잠들면서 오늘도 못했네. 내일 하면 되지 뭐. 당장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평지 직선에 10m, 50m, 100m 달리기가 아니라 42.195km를 평지와 내리막과 오르막과 구부러진 길을 계속 뛰는 마라톤이라고요. 그 마라톤 같은 인생의 완주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긴 시간 뛰면서 드는 5만 가지 잡념과 육체적 한계를 이겨낼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인드셋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김승호 회장님의 사장학개론에 나와 있는 또 다른 구절처럼 남을 이긴 자는 한 명을 이기는 거지만 나를 이긴 자는 과거의 모든 나를 이긴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미래의 모든 나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지금의 나를 이겨야 합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를 꼬시고 있는 망령 같은 우리 내면의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고요. 야, 네가 한다고 되겠냐?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고 너도 똑같이 되겠냐고. 그래서 그걸 언제까지 할 건데? 아무리 해도 티도 안 나는 걸 한다고 고생이 많다. 그쯤 하면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아니다 싶으면 그냥 포기해. 어차피 지금 그거 아니라고. 굶는 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인 우리 스스로를 이기고 가장 든든한 우군으로 만드는 방법은 마인드셋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설득하는 겁니다. 왜 지금 이걸 해야 하고 힘들어도 멈추지 말아야 하는지, 지금 당장 위기가 아니더라도 왜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속해야 하는지를 마인드셋을 통해서 충분히 설득시켜 놔야 위기의 순간 내 내면의 목소리가 날 부추겨 포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야, 정신 차려. 물론 오늘도 힘들었다는 거 내가 잘 알지. 근데 지금 안 하면 네 마음이 더 불편할 거 아니야. 지금 포기하면 그동안 해왔던 모든 시간이 아깝지 않겠어? 지금 당장 그 썩어 빠진 생각 집어 던지고 정신 차려. 이렇게 자신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바로 과거의 모든 나를 이기고 미래의 모든 나를 이길 수 있는
완벽한 마인드셋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자의 개별 자산에 대한 이야기들에 앞서서 수많은 영상을 통해서 마인드에 대한 말씀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연초에 생각하셨던 지금은 머릿속에서 모두 지워버린 그 목표, 도전 목표들을 숨기지 마시고 다시 끄집어내서 똑바로 쳐다보며 생각해보세요. 그 목표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에 대한 것들이었다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 도전을 포기하지 마세요. 현재의 나를 이기지 못하면, 내 내면의 자아를 설득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인생에서 계속될 모든 도전을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방해할 겁니다. 꼭 마인드셋을 통해서 내면의 자아를 설득하고 하나의 내가 되어 마라톤 코스를 다시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라톤은 아직도 초입에 불과하고 늦은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투자를 할 때 제일 싫어하는 말이 투자는 타이밍이야. 라는 말입니다. 왜냐? 투자가 타이밍과 상관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기조에는 그래서 지금은 뭘 해야 하는 타이밍이다 라는 늘 그때그때 사고 팔아야 할 종목을 끊임없이 말하며 투자의 시점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이 공부할 시기인 거 몰라서 안 했습니까? 어떻게 공부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안 했어요? 아니죠? 왜 공부해야 하는지 늦게 깨달았거나 알면서도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한 게 문제 아닌가요? 타이밍보다 중요한 건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오랜 기간 계속 진행하며 초반에 느끼는 그 지루함과 따분함을 이겨내는 겁니다. 물론 어렵죠. 쉬웠으면 학창시절 공부도 잘하고 보는 시험마다 다 패스하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면서 몸짱도 되고 뭐 하고 싶은 거 계획하면 다 했겠죠? 그런데 어디 사람의 인내심과 의지력이 그렇습니까? 우린 사실 한없이 나약하고 근시안적인 인간이라 최대한 보이지 않는 멋진 미래를 상상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열심히 찾고 그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지속하는 것 뿐이에요. 그 과정에 뭐 쏠깃한 건 없나 두리번거리면서 현란하게 차트 위에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들이나 끊임없이 등장해서 자신의 영험한 시황 예측을 떠드는 예언자들이나 기가 막힌 타이밍 매매로 고개를 펼치는 서커스 단원들의 몸짓과 말투에 현혹되어 버리면 어느 순간 장기 투자는 뭔가 자산을 방치하고 있거나 맹목적인 믿음이나 아니면 사이비 종교 같은 사기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투자는 정말 현란하고 복잡하고 정신없는 걸까요? 제가 좋아하는 유럽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는 주식 투자의 현인 앙드레 코스톨라니 옹께서는 살아생전 진행했던 수많은 강연에서 나한테서 어떠한 투자 비법도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강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투자 유형이라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은행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대중에게서 돈을 뽑아내려는 수작일 뿐이라고 늘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거래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정부나 은행이나 증권사나 카지노나 모두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런 거래에 중독된 사람은 끊임없이 거래 행위에 집중하고 그걸 해야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늘 거래에 필요한 소스를 찾아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쏠깃한 정보만 찾게 됩니다. 혹시 만약 이런 투자를 꿈꾸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지금 제 영상을 안 보고 계시겠지만 그런 마인드라면 앞으로도 쭉 안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 전 앞으로도 2030년까지 쭉 그분들이 보기엔 맨날 똑같은 얘기만 반복할 거거든요. 하던 얘기 또 하고 계속 또 할 겁니다. 왜? 계속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얘기들이니까요. 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왜 자산별 집중 투자를 해야 하는지, 왜 비상간 자산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지, 왜 다시 만들지 않아도 되는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지, 왜 비트코인인지, 왜 테슬라인지, 왜 서울부동산인지 이런 얘기만 앞으로도 계속 쭉 할 겁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옹은 그의 저서에서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는 펀드 매니저가 하는 일의 95%는 사실상 시간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왜냐? 맨날 차트를 보고 사업보고서 읽는데 정신없이 살면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보도 샤퍼가 그의 저서 돈에서 말했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돈 벌 시간이 없다와 같은 개념이죠. 그러면서 그는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산책 중에, 조깅 중에, 자전거 타는 중에, 비행기에서, 자동차에서, 식사 중에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중에도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해진 틀에 맞춰 교육받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생각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앞서가는 투자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솔깃한 트렌드와 쏟아지는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10년, 20년 지나도 변치 않는 투자의 기본 전략과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자산들을 찾고 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사고의 훈련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의 이러한 사고 훈련의 결과물인 제 채널의 영상들과 투자 방식에 공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2030년까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로 나와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회사 생활 빡시게 하고, 재테크 하겠다고,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아껴가면서 매달 몇십, 몇백만 원 모으면서 투자하면서 제가 말하는 영상들 보면 뭔가 부자로 가는 길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웅장해졌다가도 시간이 몇 개월 지나고 1년이 돼도 지지부진한 수익률과 계좌잔고 보니까 갑자기 한숨이 나오시죠? 안 그러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간 돈이 안 모일 것 같죠? 서울 아파트 국민평형 평균 가격이 10억인데 난 언제 그 돈을 모아서 안정된 삶을 살고 언제 자산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걱정되시죠? 계산해보면 답이 안 나오시잖아요. 제가 이 마음 잘 압니다. 솔직히 이 과정을 겪어본 사람은 잘 알죠. 결혼하자마자 부모님이 집 마련해주고 맞벌이하면서 적당히 쓰고 남는 거 모으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다 여유가 없고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집은 어차피 못 살 것 같으니까 일단 좋은 차라도 한번 사보자. 리스로 땡겨서 타다가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여행이 남는 거다. 추억이라도 많이 만들게 못 가본 해외로 가자. 너도 나도 골프하는데 골프 안 하면 사람들이랑 대화에도 못 낀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골프부터 배우자.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땅바닥만 보면서 걷지 마세요. 멀리 보면서 걸으면 답답하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땅바닥의 보도블록 모양만 보면서 걷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처음엔 제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멈춰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려면 최대 정지 마찰력 이상의 힘이 필요하죠? 정지해 있던 물체의 힘을 점점 증가시키면서 밀어주면 어느 순간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정지해 있던 물체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의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짐이 가득 실려있는 수레를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게 하는 데는 엄청나게 큰 힘이 필요하지만 일단 움직이고 나면 쉽게 끌 수 있다는 게 이 원리잖아요. 제가 더 쉽게 설명드려볼까요? 만약 누군가 호기롭게 유튜브를 시작했다면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0명에서부터 수익화가 가능한 1000명이 되는 과정까진 1000배가 상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1000배 상승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렇게 성장시켜본 경험이 많으세요? 그것도 처음 시작한 걸 짧은 시간 만에 하는 게 쉬울까요?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호기롭게 시작했던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단계 전에 유튜브를 그만둡니다. 어찌 보면 유튜브 세계에서 구독자 1000명이 최대 정지 마찰력인 거죠. 근데 만약 이 1000명을 넘어섰다면 1000명이 10,000명 되는 것은 10배, 10,000명이 20,000명 되는 것은 2배인 거죠. 배수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물론 배수가 작아진다고 쉽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2단계는 이미 멈춰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만든 이후의 과정이기 때문에 최대 정지 마찰력은 돌파된 거라 얼마나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느냐의 영역이지 멈춰있는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멈춰있는 무언가를 움직이게 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말도 안 되는 1000배, 2000배의 배수의 과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반 1000배의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초반을 조급함에 계속 단단하게 뭉쳐놓지 않으면 절대 높은 산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유튜브 구독자로 설명했지만 투자든 인생이든 커리어든 전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처음 모아가는 과정? 절대 쉽지 않죠. 그게 쉽겠습니까?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움직이지 않죠? 이런 식으로는 10년, 20년을 살아도 아무것도 해결될 것 같지 않죠? 그러니까 더 빨리 부자 되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 같고 선물 옵션 고배율로 땡겨야 할 것 같고 신용융자로 주식 레버리지 써야 할 것 같죠? 적립식 매수로 비트코인,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아무리 사봤자 절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답이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드시는 시기가 진짜 여러분이 사는 지금뿐이었을까요? 과거엔 산업화로 빨리 발전했으니까 기회가 많았다고요? 기회도 많고 사람도 많고 리스크도 많았겠죠. 어떻게 기회만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앞선 시기를 살아온 사람들이 다 나보다 똑똑하고 금수저였던 것도 아니었을 텐데도 그들은 어떻게 불을 일구고 이 답이 안 보이는 터널을 통과했을까요? 다 선물 옵션 했을까요? 다 단기 트레이딩 했을까요? 그게 아닌데 그들은 부자가 됐잖아요.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0에서 1000명을 만드는 1000배의 상승이 필요한 최대 정지 마찰력을 돌파해서 자신의 부의 바퀴를 움직이게 했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친 듯이 노력하시는 분이라면 자신의 행위를 의심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밀어야 움직이는지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주위에 물어보지 마세요. 그들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계속 움직일 때까지 미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알고 있어야 하는 건 지금 우리가 밀고 있는 이 물체가, 이 행위가, 이 자산이 장기적 우상향인가 아닌가 이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이것도 모르겠다면 일단 공부부터 해야죠. 엉뚱한 짱돌에 붙어서 밀지 말고 정확하게 그 대상과 행위를 파악하고 최대 정지 마찰력 돌파의 순간까지 중간에 의심 없이 계속 미는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 밀립니다. 계속 저축하면서도 막연했는데 어느덧 계좌에 1억 찍혀있고 2억 되고 3억 되고 이렇게 모이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움직이게 됐다면 그때부터는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 다시 최대 정지 마찰력을 돌파하기 위해서 1000배의 에너지를 써야 될지도 모르니까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계속 미는 거예요. 저도 사회 초년생 시절과 신혼 초반에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하면서 어떻게 하면 몇십억대 자산을 모을 수 있을까? 도대체 언제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연봉이 도대체 얼마가 돼야 할까? 임원이 되면 그때쯤 그렇게 되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반 1000배의 과정이 지나고 10배, 5배, 2배의 과정이 술술 흘러가다 보면 어느덧 과거엔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오던 숫자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 제가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 관련해 최근 말씀드렸던 영상에 있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8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막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복리의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드린 그 영상의 내용처럼 투자의 영역은 곱셈의 세계이기 때문에 계속 투자의 세계에서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투자라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자산이 최대 정지 마찰력을 넘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순간적으로 쭉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위에 띄어져 있는 카드 한번 잠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조금 지나서 다시 되돌림, 그리고 천천히 횡보, 그리고 다시 한번 쭉 상승,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흐름을 타면서 자산의 규모가 커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아직 100억대 자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시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계속 공부하고 모르는 영역에 도전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구독자님들께 제가 경험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절대 자신의 노력을 의심하지 말고 지겹다고 밀던 손 놓고 드러눕지 말고 어차피 해도 안 된다는 말, 늦었다는 말, 이런 식으로는 30년치 월급 모아도 안 된다는 복리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 따위를 들으면서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해져서 땅만 보고 보도블럭 색깔만 쳐다보면서 걷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을 보세요. 멀리 보세요. 일단 1000배의 기적을 만드세요.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어 보여도 계속 미세요. 일단 커리어나 사업이라면 끊임없이 개선점 찾고 퀄리티 올리면서 시간을 갈아 넣으세요. 대충 해서 움직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당히 밀다가 딴 데 가서 밀 생각 말고 옮길 때 옮기더라도 한번 최대 정지 마찰력 돌파하는 경험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장기적 우상향 자산을 정확히 찾고 계속 보유하려면 그에 맞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훅 하는 순간 겁에 질려서 다 팔아버리고 욕심부리고 레버리지로 땡겼다가 다 털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버는 것만큼 보유하는 것도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 돌파하기 전까진 자만하지 말고 계속 공부하면서 한번 시간을 갈아 넣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한테 쌓인 지식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설령 어쩌다 보니까 자신이 움직인 무언가가 다시 멈췄더라도 다시 1000배의 에너지를 쏟는 과정을 누구보다 수월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결과를 아니까, 해봤으니까, 느낌 아니까, 그거 다시 하면 된다는 거 아니까, 귀찮지만 다시 하면 되니까, 할 수 있으니까, 몸이 기억하니까 다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산인 거예요. 스스로를 의심하지 말고 그럴싸한 핑계 대지 말고 옆에서 포기한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오늘도 그냥 또 밀면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매일 회사 마치고 도서관 와서 또 유튜브라는 돌을 움직이려고 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루고 싶으면 방법 없습니다. 미친 듯이 해야 돼요. 워라벨? 이딴 거 없습니다. 일단 최대 정지 마찰력 돌파해서 움직일 때까진 시간 갈아 넣고 에너지 집중해서 돌파하고, 그렇게 돌파한 이후엔 누가 멈추라고 해도 본인이 안 멈추는 상황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지겨워서 하기 싫으면 그때 가서 그만하면 되니까
지금은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자신이 그만해야 되는 이유 그럴싸하게 얘기하면서 들어 누우면 그건 답 없는 거예요. 저처럼 누군가 듣기 싫은 얘기 해줄 때 그때 못 이기는 척 한번 다시 일어나서 놓았던 손 다시 대고 한번 쭉 밀어보세요. 아시겠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많은 구독자님들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